안녕하세요, 명코치입니다. 오늘은 지속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자 할 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 이것을 습관화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도 방법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그냥 꾸준히 하면 돼 라는 이런 의무적인 명령어로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변화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설득되어야지만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판매하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질투는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는지 의아해하면서 매우 분노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그것을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기꺼이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도 언젠가 나의 미래가 곧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축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나도 그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감정, 이 당연함에는 어떤 감정이 묻어 있냐면 감사의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그 당연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감사의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한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당연히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큰 상을 받기 직전에 그 상을 받는 동료를 TV에서 보면서 울면서 축하해줬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당연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동료가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둬버리는 그런 감정이죠. 미움이나 증오도 내가 그것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촉발이 되지 않게 만드는 그 강력한 장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 외에도 악마가 판매하지 않는 그런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좌절이라는 거죠. 질투나 두려움이나 증오, 이런 감정들은 그래도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게 만든다는 거지만, 좌절은 사람을 행동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서 좌절의 쐐기를 박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좌절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거 한번 해볼까? 하지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좌초되면서 좌절의 경험을 맛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라는 목적, 이게 분명하면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기 전에 시도로 바뀌는 거죠. 아, 이렇게 했는데 되지 않네? 그러면 다시 이걸 해볼까? 또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패라는 것은 성공 직전에 언제나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하나의 또 한 번의 기회구나.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했을 때 그냥 뚜벅뚜벅 가면 목표에 그리고 목적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사고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트랙은 과정에 장애 요인이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환경에 방해가 오죠. 예를 들면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와서 걸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해보겠다. 그래, 한 달을 해보자. 아니 3달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일 정도만 해보면 또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경험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언제 좌절로 상심하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또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쉽게 좌절하고 상심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예를 들어보자면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나의 건강관리나 나로부터 일어나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해냈다는 그 과정에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내 건강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흥미롭게 느끼게 되죠. 어떤 것을 지속하게 하려면 2가지 감정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가져야 되고 2번째, 이것을 내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취감이나 기쁨 그리고 자부심이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이것을 하나로 긍정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감정, 흥미로움과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이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이면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즉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내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몸무게의 감소까지 왔구나. 우리가 한치의 오류 없이 명백한 진실을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굶는달지, 칼로리만 제한하면 된달지, 무작정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달지, 이런 모든 방법들도 제대로 이 다이어트와 몸의 대사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힘들고 또 특히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식단 관리를 통해서 이 체지방 감소나 아랫뱃살 감소를 경험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저를 설득하고 또 뇌가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몸의 대사작용이나 오토파지라는 이 작용으로 단식하는 과정에서 간이 얼마나 회복되고 지방이 감소되는지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간헐적 단식도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과 다이어트를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체력이 고갈되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3끼를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2끼로 그리고 탄수화물을 평소에 80%까지 줄이면서 단백질을 첨가하고 또 지방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식단 관리를 통해서 체지방 감소, 아랫뱃살 감소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나의 감정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